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제가 요즘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집 문제도 있었고, 또 제가 하는 일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또 건강상의 문제도 있었구나. 그래서 지금 일을 쉬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던 차에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구매 대행은 적게 되면서 오히려 좀 시원하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때가 있어요. 이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렇게 계속 고민을 하고 있을 때가 있는데, 내가 결론을 못 내고 있을 때 어떤 상황 때문에 다른 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결론이 나게 되면 오히려 그게 속이 시원해질 때가 있거든요. 제가 생각해보면 이혼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결혼 생활을 할 때 그게 참 힘들었었거든요. 그냥 붙잡고 있었던 거는 참을만 했었어요. 참을만 하니까 버틴 거겠죠. 힘든 거는 알고 있었는데 결론을 못 내고 있었어요. 내가 과연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제가 제일 크게 느꼈던 건 내 자신에 대한 어떤 부재였거든요. 지금 이 공간에, 지금 내 상황에서 나라는 존재가 과연 여기에서 필요한 존재일까?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었어요. 어떤 좀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 듯한 느낌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유지하는 게 맞는 걸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이라는 표현은 좀 그럴 수도 있지만, 갑자기 몸이 좀 안 좋아져서 병원을 우연히 가게 됐는데, 병원에서 이거 좀 문제가 커 보인다. 조직 검사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암일 수도 있다.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살아온 삶이 갑자기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지? 나 지금 죽을 수도 있는데, 사람이 좀 극단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면 극단적인 데까지 상상을 하는 것 같아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최악의 상황까지 상상을 해보는 것 같아요. 검사도 하기 전에 5만 가지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좀 한동안 바로 알리기가 좀 모호했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알리지 않고 좀 지켜본 시간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가 전 엑스한테 얘기를 하게 됐고, 처음에는 좀 작은 병원을 갔었어요. 종합병원인데 여기서도 안 된다, 큰 병원을 가셔라 이래가지고 그동안 받아온 자료들을 CD로 이렇게 담아주더라고요. 그걸 다 가지고 원자력 병원을 가게 됐어요. 암을 좀 잘 본다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것저것 검사를 받았는데, 일단 암은 한 2기에서 3기 정도 넘어가는 시기였고, 수술을 해보고 수술 경과에 따라서 항암 치료를 하든 방사선 치료를 하든 예후를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암이 상당한 크기가 되어 있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드라마 같은 데를 보면 위치가 좋지 않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냥 그건 그냥 의사들이 다 하는 말 같아요. 도대체 좋은 위치가 어디일까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수술 날짜를 잡게 되고 집으로 왔거든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내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든 게, 지금까지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밖에서 보여지는 그런 삶을 지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환경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제가 가정이라는 걸 좀 가지고 싶었고, 그러니까 되게 평범한 가정을 가지고 싶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가정과 가족이라는 게 딱히 없었고, 나만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 없이 자란 사람들은 어떻게 부모와 똑같은 인생을 살게 된다는 어떤 그런 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말들을 제가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어도 나는 끝까지 버티겠다. 나 반드시 잘 살아내고 말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어느 순간 부질없더라고요.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붙들고 있어봤자 행복이라는 게 미루는 게 아니라는 걸요. 내가 지금 버티면 반드시 행복해질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확신 없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냥 무작정 믿었던 것 같아요. 버티면 된다.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면 된다. 이렇게. 근데 그것 자체가 그때 당시에 갑자기 무너진 거죠. 아, 내가 참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지금 행복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결심을 한 것 같아요. 벗어나야겠다. 이런 삶을 끝내야겠다. 내가 아무리 상황이 힘들더라도 이건 안 되겠다. 제 나름대로는 저한테는 좀 큰일이었어요. 저는 애가 없는 상태에서 애를 완전히 낳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어서 나름대로 좀 큰 상처였거든요. 그 당시에는 어떤 위로와 공감이 필요한 시기였는데 앞으로 나는 여기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긴 힘들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내 몸은 내가 챙기고 내가 나를 좀 지금까지는 무시해 왔는데 챙겨야 되겠다. 이렇게 살 이유가 없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를 위해서 살아야겠다. 이 생각으로 이제 수술이 끝나고 나서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도 다 가족분들은 제 우울증으로 좀 많이 이렇게 몰아갔어요.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그동안 해온 게 있다 보니까 내가 그런 일로 갑자기 헤어지겠다, 이혼하겠다고 얘기할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다들 놀랬고 되게 저의 그런 얘기들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했던 말을 그냥 우울해서 수술하고 그랬으니까 좀 심신미약이라 그런 거겠지라고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저는 완전 진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 이걸 살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 찰나에 저에게는 암이라는 큰 사건이 생김으로써 저에게 어떤 결단을 내려준 거죠. 그때 그렇게 마음을 딱 먹고 나니까 뭔가 시원했어요. 아, 그래. 이렇게 해서 내 삶을 살자. 상상만 해도 행복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짊어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니까 너무 가볍고 신나고 행복하고 그때 그 순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일 행복했던 건 제가 그 집을 나올 때 몸만 나왔거든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6병짜리 원룸을 얻었잖아요. 그냥 풀옵션이었고 짐도 필요가 없었죠. 그러니까 옷박스가 그때 한 6박스 정도가 있었는데 그 6박스를 차에 싣고 그냥 나왔어요. 제가 살던 곳은 40평 정도가 되는 아파트였는데 그 넓은 아파트에 있으면서도 항상 뭔가 답답했거든요. 그런데 딱 6평짜리 집에 딱 들어가 보니까 이게 되게 조그맣고 작은데도 그게 너무 아늑하고 편안하고 집에만 있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좁은 집에 있는데도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서도 병원은 계속 다녔거든요. 앞으로 5년 생존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 5년 생존율이 저는 한 90% 이상 나왔던 것 같아요. 항암 치료도 안 해도 되고 방사선 치료도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저는 경과가 굉장히 좋았고 운이 굉장히 좋았죠. 전 그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편안하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돈 욕심도 별로 없었고요. 그냥 뭔가 이거는 저래서 안 되고 저건 이래서 안 되고 그런 거보다 그냥 생각이 없었어요. 아무거나 하면 되지. 모든 일들이 그냥 다 잘 되더라고요. 물론 건강을 잃기는 했지만 좀 큰 걸 잃어버리긴 했지만요. 그걸로 인해서 또 그만큼의 많은 것들을 얻었거든요. 저 스스로한테도 되게 많은 걸 얻게 되었고 또 많은 걸 배우게 되었고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고 생활비나 돈에 대한 걱정도 없었어요. 돈 한 푼이 없었지만 나 혼자 사는데 어떻게든 먹고 살겠지.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것보다 더 힘든 생활을 해오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이 힘든 줄 몰랐었어요. 내가 이전에 겪었던 일들이
또 힘들기도 했고, 다른 사람들이 보면 뭐 어떻게 저렇게 편안하게 있을 수 있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모아둔 재산이 없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여기까지 제가 이렇게 왔잖아요. 뭐 어린 시절부터 결혼 생활까지 헤어지고 어쨌든 쭉 지금까지 혼자 살아오면서 이 집에 온 게 40대 초반이었거든요. 처음 나만의 공간을 만든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을 얻은 거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정착하고 싶고 내가 나만의 집에서 지붕이 있는 곳에서 바람 막아주는 곳에서 편안하게 그런 삶을 살아본 게, 그러니까 이게 내 집이다 생각하고 살아본 게 이제 털을 완전히 잡고 처음으로 이렇게 살아본 거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남하고 비교하고 뭐 그런 게 없었어요. 내가 너무나 만족하고 있고 혼자도 너무 좋거든요. 대출도 있고 완전히 내 집은 아니지만 전세라는 공간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사람들이 저한테 노후는 어떡하려고 그래요 이런 말들이 사실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살다 보면 그냥 하나하나씩 해결하면서 살게 되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그건 예전에도 똑같았어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물론 저는 저 자신한테 의지를 많이 하면서 살지만 사람이 조금 기댈 만한 사람이 한 사람 정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나이를 드니까 최근에 좀 생기기도 했어요. 마음의 의지가 될 만한 어떤 한 사람 정도 있으면 그게 되게 큰 힘이 되지 않을까. 그게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친구든 누구든 있으면 좋지 않을까. 물론 이제 동생이 있긴 하지만 가족한테 어떻게 의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동생도 혼자 되게 버겁게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짐이 되고 싶지 않고 의지를 하기에는 좀 그래요. 동생이 나한테도 의지를 안 하려고 하고 있고 뭐 보이지 않지만 둘이 뭔가 얘기한 건 아니지만 크게 많은 부분을 의지하고 지내는 것 같진 않아요. 각자의 삶을 살면서 가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한 그 정도? 서로한테 부담이 안 되는 정도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얘기가 좀 길어졌죠? 그냥 지금까지 제가 지내오면서 생각했던 것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봤어요. 최근에 이제 일이 잘 안 되는 걸 보면서 예전에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지냈었는데 지금 상황은 그렇게 힘든 상황이 아닌데 왜 좀 힘들어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혼자 살든 뭐 둘이 살든 어떤 혼자만의 그런 고립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외로움이 됐든 불안이 됐든 어떤 걱정이 됐든 다 가지고 살잖아요. 근데 그걸 항상 편안하게 별것 아닌 일로 넘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오래 담아두지 않고 이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지나칠 수 있게 그렇게 되기까지 좀 많이 힘든 것 같기도 하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보고 있는데요. 이 말 한마디 있잖아요. 그게 별거 아니야. 이게 상당히 많은 위로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말 한마디인데 이런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했을 때 별거 아니야. 못 돼. 이렇게 넘길 수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이 조금은 나를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해결을 해줄 수는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좀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암에 걸렸을 때도 그냥 별거 아니야. 그냥 지나갈 거야. 난 괜찮을 거야. 남들은 나보다 더한 사람들도 많은데 이렇게 별거 아니다, 큰일 아니다 라는 식으로 넘겼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내가 그렇게 생각했더니 진짜 그게 별거 아닌 일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모두 힘내시고 우리 햇님들 항상 화이팅 하시고 항상 건강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진짜 아프지 마세요. 저 오늘 주절주절도 여기까지 할게요. 다들 편안한 한 주 되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요. 길어진 그림자 아래서 숨 고르던 날들이 있었다. 이제는 나의 못새 하루를 살기로 가만히 이 순간을 살기로 했다.